좁은 공간에서 1년 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가사를 쓴다거나 뭐 이럴 정신 없었어요. 왜냐면 저는 안에서도 그 우울증 약 같은 거 복용하고 있었고 이래가지고 솔직히 뭐 거의 시체처럼 누워있다시피 지냈는데 나를 보러 와주는 사람들한테 힘든 걸 티내면 또 걱정할 것 같고 이러니까 되게 외로웠는데 그 외로운 거가 단단한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을 준 것 같아서 힙합씬이라는 곳에서 어쨌든 간에 아이덴티티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뭔가 힙합씬에 오지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들이 곁에 이렇게 든든하게 같이 있는 거랑 그냥 엔터테인먼트 느낌으로 어떤 레이블 하나를 차려가지고 저 혼자 이걸 이끌어가는 거랑은 되게 차이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솔직히 저번 앨범 내고는 현타가 많이 왔는데 그게 약간 옛날이랑은 다른 현타였어요. 약간 옛날에는 약간 남 탓형 현타였다면 얘네는 왜 이걸 못 느껴 약간 이거였으면 약간 그때는 내가 이렇게 졸라 노력해도 그런 현실 벽이라는 게 있구나. 그게 되게 높게 생각이 됐고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힘들 때 이제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언어장애, 그러니까 실어증 비슷하게 와가지고 말도 제대로 이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문장을 일단 끝맺음을 거의 못하는 수준.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딜레이 좀 더 키워도 될 것 같지 않아요? 딜레이 조금. It's a wrap. 끝났나요? 네.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형님. 진짜 고생하셨습니다. 1부, 2부로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1부가 이제 감옥 들어가기 전에 만들었던 것들, 그리고 2부가 나와서 수정하고 더하고 뺄 거 빼고 이 과정을 거친 건데 1부에서 나왔던 곡들은 진짜 너무 우울하고 그냥 진짜 완전 이게 듣는 사람도 피곤할 정도? 그거부터 시작이 된 앨범이긴 해요. 근데 결국에는 너무 좋은 친구들도 옆에 있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추진력을 받아서 거기서 나온 다음에 작업하면서 뭔가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으면서 되게 만족스러운 앨범이 나온 것 같아서 네. 결국 앞에서 무너지겠지 yeah. Don't you try to ever blame me yeah. nah. no. 컨텐츠들이나 그러니까 음원이나 이런 것들이나 뭔가 내가 좀 정리를 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선물 같은 앨범이 됐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오래오래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노엘이라는 아티스트의 어떤 좀 대표작이 될 수 있는 앨범이 됐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저는 포스트 말론이 비얼공생 벤틀리 됐을 때부터 저는 애초에 너무 팬이었거든요. 근데 그때부터 저는 애초에 이런 약간 얼터너티브 락 같은 장르들을 계속 만들었어요. 근데 그때가 19인가 20 됐을 때인가 그때쯤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런 장르들이 많이 파생이 된 것 같아요. 팝시나요. 약간 제가 쫓아가는 느낌? 이모셔널한 팝적인 뭔가 락적인 요소들이 섞인 노래들이지만 그 안에서 내 차이점을 뭐 내 사운드를 어떻게 더 내 거를 만드느냐가 중요했었고 이 노래 저 노래 정말 많이 들었고 사실 빅뱅도 빼놓을 수는 없고요. 감옥에 있을 때 빅뱅 노래가 나왔는데 제가 너무 듣고 싶었는데 이제 안에서 못 들으니까 여자친구가 편지를 가사를 보내요. 가사만 보는데도 되게 근데 이 사람들도 약간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슬펐는데 그 나온 날에 이제 그걸 뮤직비디오를 딱 처음 보는데 진짜 거기 자체에서
저는 진짜 엄청 울었거든요. 근데 제가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대성통곡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도 이 정도 관심도 버거울 때가 많은데 그것들을 정말 십몇 년 동안 멋있게 잘 해내고 그리고 멋있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저한테는 엄청 제 학창 시절의 모든 그거였거든요. 뭐 약간 YG 그쪽 계열 사운드가. 그래서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들으면서 약간 저는 뭐였냐면 1년 동안 그 안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우울하고 이랬던 게 그냥 진짜 그거 한번 그 노래 뮤비 보고 이렇게 완전 이렇게 쏟아내고 나니까 약간 다 쓸려 내려간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어요. 제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어쨌든 스윙성이 먼저 제안을 해줬고 인디고로 들어갔는데 인디고에서 그 앨범 내고 첫 정산을 받았는데 저한테 떨어지는 돈이 그래도 못해도 한 300? 400 정도 되는 거예요. 이게 돈으로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일을 하고 그 보상이 돌아오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조차도 없었던 시절이 있는데 그 당연한 것라도 챙겨주는 게 너무 고마웠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칼같이 확실하고 일도 정말 잘하고 처음에는 제가 싫다 했었어요. 근데 다른 멤버들 그 올 자신이 없었다 그래야 되나 사고를 친 게 불난집에 약간 거의 기름 붓는 꼴이었어가지고 멤버들도 그때 저한테 실망을 많이 했고 형들도 저한테 쓴소리 많이 했거든요. 뭐 기리 형이라거나 아니면 공원 형은 나중에서야 솔직하게 얘기했고 원재 형도 쓴소리 하고 막 이랬었는데 내가 다시 들어가면 뭔가 이 사람들이 우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. 피해를 준다고. 그리고 저는 일단 개인 레이블 하면서 항상 회의나 이런 거에 제가 참여하고 막 이러니까 저는 그걸 하면서 느꼈어요. 제가 뭔가 어디 선봉대장으로 서서 누구 끌고 막 이렇게 띄워주고 뭔가 약간 대장 노릇하고 막 이런 거에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약간 진짜 골방에 박혀서 음악하는 게 제일 재밌는 약간 희귀다 약간 이 생각이 있어서 뭐 하입을 바래서도 아니고 뭔가 바라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일과 음악을 분리해서 난 음악에만 집중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오랜만에 본가 온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little kid 꿈을 꾸었나 싶음 믿기지 않는 현실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왕관의 무게를 버티기 힘겨워하던 어린 소년이 다시 그 시간을 돌려준다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덩그러니 남아있지만 난 몰래 하루하루 예를 들어서 스케줄이 있거나 촬영이 있거나 하면 그거 약간 퀘스트 깨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해결하면서 또 쉬는 날은 또 여자친구랑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서 뭐 엄청난 압박이라던가 스트레스라던가 뭔가 고민거리는 없는 거. 옛날에는 뭔가 이게 직업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나를 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어. 그러니까 얘가 진짜 달라진 게 제가 예전에 용준이 DJ를 안 했지만 얼떨결에 한 적은 있긴 했는데 그때 뭐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누가 들든 뭐든 근데 저한테 카톡 계속 오고 전화를 저는 1초 만에 받는 거를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제가 욕먹어요. 형 왜 이렇게 연락 안 돼? 이러고 그 튠부터 하나 자기 장비 들고 신경 엄청 쓰거든요. 그러니까 맞아. 저도 더 신경 쓰게 되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약간 좀 좋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거지 그때는 약간 래퍼이고 싶었거든. 근데 약간 그때랑 지금은 다른 점 가치관이 뭐냐면 그때는 약간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100억 벌겠지 200억 벌겠지 1000억 벌겠지 약간 이런 무지성 그런 마인드였으면 지금은 약간 현실적으로 다음 연도에 뭐 몇 억이라도 벌자 약간 이런 느낌. 그러니까 그게 달라졌어. 좀 많이 그래도 정신이 차리네. 근데 뭐 그게 맞지. 책임감이 생긴 것도 있지. 이 형이랑 존나 송캠 다닐 때는 약간 재밌었지. 피페 재밌긴 했어. 진짜 존나 좋은 추억이었어. 막 나쁜 추억이었던 게 아니라 그거 넘을 때가 먼저 들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. 모여가지고 곡을 작업하기로 했는데 이거가 뭔가 아침 7시까지 이걸 무지성으로 씨발 막 이 노래 좋아 저 노래 좋아 하면서 추천하면서 들을 체력이 안 된다는 거지. 언제까지 씨발 첫차 타고 집에 갈 거야.
그만해야지. 나는 그래 넌 어때 요즘 진짜로 행복해서 나 불안해 떨어 없어질까봐 이 모든 게 그래서 벌어야 돼 우릴 지켜야 하기에 나 오늘도 뱉어내 치고를 쪽팔리면 어때 You still live in a hell now I'm feeling okay Whatever gender they say 난 너만 있으면 돼 인기라는 건 영원한 게 아니고 나이는 사람 당연히 먹기 마련인데 이거 자체를 어떻게 유지하냐도 존나 의문이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내가 사라진다면이란 트랙이었는데 밝아졌다고 얘기하면 존나 민망한 거고 약간 근데 밝아졌어. 밝아졌다기보다는 약간 좀 더 개선해 나가고 싶다는 아. 의지가 생겼다가 맞는 거 같아. 일반 사람들은 앨범 어떻게 만들고 앨범 만들고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지 자세히 모르니까 너 앨범 빨리 내 이러니까 쟤는 그게 더 이제 그랬던 거지. 많은 대중들을 설득한다는 거는 불가능.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느 순간에는 설득이 될 수도 있겠죠. 그 정말 운이 좋았을 때. 근데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뭔가 음악을 만든다기보다는 저를 기다려주고 제가 음악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팬들이. 제 음악 들어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벌이가 되는 거고 이게 저한테 직업이니까. 근데 저한테 그런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끈끈해지고 탄탄해지고 제 음악 들음으로써 뭔가 즐거웠으면 좋겠고 좀 쉬어라 노엘이었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저 때문에 무슨 막 이래라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밈도 막 생기고 그랬었거든요. 왜냐면 막 17, 18에 막 정규 2집 내는데 니는 뭐하냐 막 이런 거 막 존나 많았어가지고 팬들한테 앨범 좀 빨리 내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죠.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요. 내가 정말 약간 뭔가 미안한 것도 되게 많아요. 떠나가는 사람도 많고 다시 온 사람도 있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했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랑 같이 나이를 먹으면서 뭔가 팬들도 어느 순간 막 다 막 고딩, 중딩 이랬다가 막 이제는 팬들 막 다 20살 넘고 막 클럽 공연도 오고 이런 거 보면서 같이 커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요. 그러니까 제 또래 바운더리 사람들이 어쨌든 저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. 뭐 빅뱅이나 트웬티원이나 이런 옛날에 제가 동경했던 아티스트들이 어떤 향수라고 했잖아요. 그때처럼 열렬하게 어떤 한 아티스트를 사랑하고 막 따라다니거나 하지 않더라도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게 저도 더 노력을 하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냥 정말 제 또래 사람들이니까 또래 똑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정말 제일 행복한 거니까 자아를 놓지 말고 열심히 살고 이러면 언젠가는 행복한 날이 온다는 거 알고 나오는 거 많이 들어주시고 부리면 부리다 말아야지. 이제 난 내는 것 자체가 너무 후련한 저의 이런 진실된 마음들이 조금이나마 담겼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오래 봅시다. 약간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. 영원히 너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것만 같아 영원히 산들바람 속에 웃고 있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돌아와 나 처음으로 나는 도대체 누구 여기는 도대체 어디 빛나는 동공 사이로 나 시작했었지만 이젠 너무나도